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강좌를 맡은 홍재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6번째 강의로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 대외경제 관계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번의 강의를 통해서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4주차 강의에서는 경제개혁에 대해 살펴보았고 5주차 강의에서는 시장화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두 강의를 통해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를 살펴보는 세 번째 순서로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외경제 관계 중에서도 특히 대외무역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먼저 1990년대까지 북한 대외경제 관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을 개관한 뒤 2010년대 북한의 수출입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무역 확대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할 것입니다.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에서는 대외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이외의 분야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외무역에 대해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외자 유치와 관련하여 북한의 경제 특구 및 경제개발구 개발 추진 경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8주차 강의에서는 대북제재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북제재의 핵심은 북한의 수출과 수입을 통제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제재 논의 시에도 제재와 관련하여 수출과 수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강의에서는 가급적 제재와 관련된 사항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대략 2015년경까지의 상황을 중심으로 북한 대외무역을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그 중에서도 대외무역은 북한 경제를 들여다보는 매우 중요한 루트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북한은 늘 자립경제 건설을 주장해왔고 실제로 북한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무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에서 대외 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결코 낮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제재 강화 이전까지 무역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대외무역이 갖는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재가 강화되고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수출입 규모가 크게 줄어들자 북한 경제가 크게 악화된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외무역과 관련해서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종종 말씀드렸듯이 북한 경제에 관한 통계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무역 부문의 경우 비록 북한이 작성한 통계는 아니지만 북한과 무역을 하는 주로 중국이 작성한 통계를 활용해 북한의 무역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수출은 중국에서는 수입으로, 북한의 수입은 중국에서는 수출로 기록되니 중국의 대북 무역 통계가 있으면 북한 무역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역 통계는 세부 품목별로도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수출한 제품이나 수입한 제품을 살펴보면 북한 산업, 북한 주민 소비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무역이 북한 경제를 들여다보는 중요한 루트가 되어 무역 통계 등을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상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1990년대까지 북한 대외경제 관계의 특징에 대해서 대무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무역 방식을 배우는 것은 2000년대 이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외경제 관계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냉전 상황 속에서 주로 사회주의 국가 간의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사회주의 국가들의 상품 생산 능력이 떨어져 질 좋은 상품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 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도 지속해서 극단적인 자립경제 노선을 추구해 왔기에 대무역의 비중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경제에서 대무역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품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계설비와 연료였습니다. 앞서 3주차 강의에서 1970년대 북한이 서방 국가로부터 차관 형태로 기계설비를 들여왔다가 오일 쇼크를 만나 외채 문제에 시달렸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다소 예외적인 부분이고 북한은 주로 중국, 소련, 동유럽 등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수입해 왔습니다. 경제에 필수적인 품목을 수입하려면 외화가 필요하니 수출도 해야 합니다. 그럼 북한은 어떠한 제품들을 주로 수출했을까요?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상품 생산 역량이 떨어졌기에 주로 단순한 상품들을 수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광물이나 농산물과 같은 1차 상품, 그리고 광물을 단순 가공해서 만든 제품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수출품 구성은 최근까지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냉전 상황 속에서 주로 사회주의 국가 간의 무역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 간 무역은 시장경제 체제의 국가 간 거래와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역 조건이나 물량 등을 정부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시장 가격 대신 정부 간에 합의한 가격으로 교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역 방식을 협정무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한 국가에 이롭게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북한 물자를 비싸게 수입하고 자국 물자를 북한에 싸게 수출하면 북한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원조로도 볼 수 있기에 원조성 무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러한 무역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혜택을 보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북한이 받던 원조성 무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련 붕괴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북한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석유와 코크스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소련으로부터의 수입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용 연료가 부족해지고 비료, 철강 등의 생산이 줄어들어 산업 생산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북한 경제가 1990년대 위기에 처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경제 위기 속에 대외무역도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해 볼 만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무역 대상이던 중국의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협정무역 방식 대신 시장거래 방식으로 거래할 것으로 요구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소련으로부터 원조성 무역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커진 상황에서 북한이 이에 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중 무역이 모두 시장거래 방식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원유의 경우 중국이 차관 형식으로 주고 나중에 탕감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은 현재도 이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밀무역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래 북한의 대외무역은 국영무역회사가 전담하게 되어 있는데 무역을 국가가 독점하는 체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져 주민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에 가서 물건을 팔고 식량을 구해오는 등 밀무역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진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무역함으로써 수익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시기 늘어난 밀무역은 그 이후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밀무역 혹은 비공식 무역의 특성상 그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1990년대까지 북한 대외경제 관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